뭐 자체적으로 점수 평가를 해본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점수는 항상 한 40에서 50을 안될 것 너무 같은데요. 겸손한데? 50점 만점 아니에요, 대표님. 100점 네. 만점입니다. 20점이라고 하면 너무 네. 패배주의처럼 들릴까 봐.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정지혜. 이수민입니다. 예, 저희 방송은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들어도 좋고요. 점심에 식사하면서 들어도 좋고요. 저녁에 퇴근하면서 들어도 좋고요. 야근하면서 들어도 좋고요. 밤에 자기 전에 멍 때리면서 들어도 너무 좋은 방송 저희 아스쇼입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굉장히 귀한 손님을 모셨는데 손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로보 어드바이저 1세대 기업에서 다이렉트 인덱싱 솔루션 개발, 최근에는 챗 GPT를 활용한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두물머리의 천영록 대표님 모셨습니다. 사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셔서 제가 네. 모시기까지 굉장히 너무 두근두근 했는데 정말 천영록 대표님이랑 방송 시작 전에 이제 저희가 식사를 잠깐 했는데 그 식사 시간 동안 제가 천영록 대표님한테 홀려서 방금 챗GPT 유료를 결제를 하고 왔다. 진짜 대단한 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홀릴 준비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천영록 대표님께 카메라를 넘겨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보시고 자기 소개 부탁 한번 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물머리 천영록 대표입니다. 두물머리는 핀테크 회사인데요. 지난 8년 동안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투자에 접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소위 얘기하는 경제적 자유를 가까워지는데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해오고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변화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특히 최근에는 이 LLM이라고 불리는 GPT 등의 기술이 너무 이렇게 저희도 감명을 받아서 그 기술들을 어떻게 접목해서 확 지금까지와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지 유난히 고민하고 있는 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식사 자리에서 제가 대표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다. 거의 약간 성시경급이다. 천시경 막 이런 개그를 남발을 했었는데요. 네네. 먼저 너무 소개를 잘 해주셔가지고 바로 이번 질문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질문 해주시죠. 네, 그 두물머리가 이제 연금 펀드 자문 서비스인 분리오와 또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인 분릴레오를 각각 운영해 왔었는데요. 2023년 5월에 통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이 같은 선택을 하시게 된 계기와 또 지금의 결과는 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간단한 그 논리였어요. 그 전에는 펀드를 통해서 연금 자문 하시는 고객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셨고 ETF 포트폴리오 만들어 드리는 여러 가지 채널에서의 서비스도 있었고 특히 저희 분릴레오 앱 내에서 시나리오라는 형태로 조금 동적인 포트폴리오를 관리해드리는 서비스 등 여러 채널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맞는 전략일까? 채널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하나의 브랜드로 좀 통합을 해서 모든 분들이 그냥 분리오를 인지해서 앱에 들어와서 필요하신 모든 걸 한 자리에서 접할 수 있게 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한 자리에 모아서 그냥 그 앱이라는 채널 내에서 저희가 푸시도 보내드리고 관리도 해드리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저희가 AI를 붙일 때도 저희 앱 내에서 붙일 수 있는 여지가 좀 커져서 지금까지는 만족스러운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면 최근 대화형 인공지능 투자 애널리스트 분야에 진출을 하셨잖아요. 그 자체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엔진에 챗GPT 이렇게 접목을 하셔가지고 이제 인공지능 투자 애널리스트를 일반 투자자용 이름이 분리오 인베스트로 기업용 분리오 AI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제 각각 어떤 서비스인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리오 인베스트는 소위 플러긴이라는 형식으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건데요. 이 플러긴이라는 게 GPT 유료 사용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게 이제 되셨는데 그중에 이제 플러긴이라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3자 서드 파티에서 만들어둔 수백 개의 플러긴을 마음껏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그중에 예를 들어서 호텔 예약이라거나 그러니까 기존의 GPT가 못하던 혹은 굉장히 복잡한 계산에 대한 플러긴이라거나 아니면 온갖 종류의 다른 서비스를 연동하는 API 플러긴, 뭐 제피어 같은 API 플러긴까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거기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국내 기업 중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첫 번째 회사로 거기 플러긴을 올렸고요. 그 플러긴의 내용이 저희 엔진에서 가지고 있는 투자 관련된 글로벌 재무 데이터를
GPT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둔 플러그인인데요. 이게 전 세계인이 다 사용할 수 있고 기타 나중에 비슷한 제목 플러그인들이 많이 나왔지만 주로 미국 중심이었는데 전 세계 꽤 다 되니까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도 되고 뭐 유럽에서는 당연히 되지만 일본, 뭐 중국 온갖 종류가 다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이 글로벌 데이터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해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해 주시고 계시고요. 근데 이건 저희가 데모처럼 제공하고 있는 게 분리오 인베스트이고요. 근데 국내에 아시겠지만 이렇게 유로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고 특히 사내에서 활용이 좀 어려운 케이스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소위 GPT 밖으로 빼낸 거죠. GPT랑 저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일반 투자자들도 활용할 수 있게 일반 투자자들한테 바로 드린 게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한테 드리고 싶은 증권사에게 설치를 해서 아주 빠른 시일 안에 증권사들이 AI 기능을 갖도록 도와드리는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소위 B2B2C 사업이죠. 그래서 이걸 전체를 이제 분리오 AI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북한 정보는 안 되겠죠? 분단의 아픔 갑자기 현실적으로 확 다가오는데요. 상세한 설명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 분리오 인베스트에는 지금 데모 버전을 사용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정식 출시나 뭐 시점이 혹시 정해져 있나요? 현재 그 GPT랑 다른 LLM들의 발전과 뭐 비용 구조와 벌써 얼마 전에 멀티모달이라고 이제 그림도 읽을 수 있고 뭐 사진 표 같은 것도 읽을 수 있고 온갖 새로운 기능들이 직접 그림을 그려주기까지 하고 음성 인식과 이제 대화까지 가능한 이런 모든 게 합쳐져 있는 더 이상 글이 아니라 합쳐져 있는 그런 모드로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매 순간순간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저기서 기초 기술을 다 돼버리면 우리는 이걸 소위 애플리케이션에서 그 금융이란 특화된 부분에서 고객한테 어떻게 제공했을 때 가장 궁합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이걸 끝없이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 일반인들이 저희가 만든 서비스의 어떤 베타 버전을 보기 시작하는 건 11월이 될 것 같아요. 11월 초에 몇 개 증권사에서 동시에 제공되기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특히 유진투자증권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서 제공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몇 개 증권사 어딘지 말씀해 주실 수 있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유진 네. 증권사면 또 어디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몇 군데는 아직 남아 있어서요. 기사화된 것만. 네, 알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주시를 해서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두물머리의 서비스로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싶나요? 방금 말씀드린 분리오 AI는 사실 투자의 자문하는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소위 애널리스트죠.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고 애널리스트한테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을 보내서 답변을 받기는 굉장히 어렵고 가능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 테니까 그거를 최대한 흉내내서 애널리스트만큼은 아니더라도 훨씬 저렴하게 훨씬 빠르게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저희 분리오 앱에 들어오시면 투자를 직접 하시다가 약간 스스로 의심이 되시거나 너무 신경이 많이 쓰인다. 조금 더 일관적인 어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시장 수익 이상을 추구하는 그런 행위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저희 앱을 사용해 주시면은 특히 요새 주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많이 내서 조금 더 그 높은 기대 수익률을 추구하는 이런 로직들을 많이 담고 있거든요. 뭐 한국 주식이나 미국 주식 등에서 그런 걸 활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사람이 보통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잖아요. 그러면 딱 여기까지 보면 그럼 더 시장보다 높은 수익률을 위해서라면 두물머리를 사용하면 된다라고 자체 편집이 어떻게 이 금융에서 굉장히 어려운 숙제가 그 오버 프로미스 한다는 게 과도한 약속, 그러니까 기대치 관리가 안 돼서 고객들이 너무 과도한 약속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실과 다르면 그게 모두 다 실망이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약속을 남발하는 것보다 저희가 봤을 때는 결국에 이제 어떤 리스크를 짊어지면 어떤 기대 수익이 높아지게 되잖아요. 근데 더 똑똑하게 어차피 리스크의 총량은 똑같지만 저희가 생각컨대 이런 리스크는 그나마 지금 괜찮은 리스크다. 좀 말하자면 저렴한 약간 고평가되어 있는 리스크여서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은데 되게 많은 프리미엄을
기대 수익을 더 높여줄 것 같다 그러면은 그런 걸 좀 선택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리스크 수준이 완전히 똑같은데 기대 수익이 쭉쭉 올라간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리스크를 기존에 본인들이 들고 계셨거나 혹은 다른 데서 받은 리스크를 조금 변형,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 조금 더 똑똑한 것으로 변형시켜 드림으로써 그냥 기대 수익을 더 높게 추구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는 거죠. 일종의 약간 가성비 높은 리스크 같은 느낌도 들고. 예, 예. 그렇죠. 게다가 챗GPT 기술도 적용한. 네. 좋습니다. 앞서 이제 챗GPT 기술을 활용하고 계시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제 제가 듣기로는 챗GPT 기술을 활용을 하면 네. 기존 분석 업무의 90% 이상이 자동화가 가능하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혹시 네. 뭐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주시고 또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금융 투자의 업무도 작년 말에 GPT 3.5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사람이 하는 일이 기계적으로 대체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어요. 예시로 제가 한국 퀀트 협회라는 게 있어서 한국 퀀트 협회장을 맡고 있고 지난주에 컨퍼런스가 있었는데요. 퀀트라는 것 자체가 불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계량적인 부분을 그러니까 정량적인 숫자로 다룰 수 있는 부분만 얘기하고 스토리텔링이라거나 어떤 정성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넘버가 있고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Numbers and Narratives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숫자에 관한 것은 데이터 분석이니까 굉장히 잘했으나 내러티브에 관한 건 굉장히 다루기가 어려웠었단 말이죠. 누가 이런 주장을 했더라, 이런 상상을 했더라, 이런 예측을 했더라라고 했을 때 그거를 어떤 데이터 영역을 들고 들어오기 되게 힘들어서 그런 걸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강했어요. 그냥 내러티브는 신경 쓰지 말자. 어차피 스토리니까 신경 쓰지 말자. 근데 투자에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긴 하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런데 작년을 기점으로 그런 내러티브들을 우리가 자동화해서 다루기 시작하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기사 10,000개를 읽고 요약해서 비중이나 인상을 써야 되는 행위가 있었으면 작년까지는 현실적으로 사람이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전혀 다른 옵션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 정도 다 자동화해서 아주 간단한 코딩으로도 GPT에 넣어서라도 그런 것들을 분류해낼 수 있게 됐으니까 지금은 이제 상상할 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침에 출근해서 펀드 매니저들이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대다수의 것들이 자동화할 수 있던 어떤 반복적인 업무는 아니었을까? 그런 것들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기사를 100개 정도를 보면서 혹은 뭐 제목이라도 보면서 내가 가진 포트폴리오 종목들 중에 이 기사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혹은 내 포트폴리오 경쟁사한테는 오히려 우호적인 영향을 미칠까? 나쁜 영향을 미칠까? 큰 문제가 없을까? 기존에 만들어놨던 가설이 변화한 것은 없을까? 이런 것들이 정말 사람밖에 못하던 일이잖아요. 작년 초에는 이제 이런 것마저도 약간 반복적인 업무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한 50분 쓰던 그거를 뭐 한 5분으로 줄여내고 그러면 뭐가 좋냐면요. 일단 90%가 대체될 수 있다는 상상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이건 뭐 저희 의견만이 아니라 맥킨지 리포트 같은 데 보면 전 세계 모든 매출의 70% 정도가 자동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금융 쪽이나 예를 들어서 법무 쪽은 더 심할 거냐 더 적을 것이냐라고 물을 수 있지만 금융 자체가 워낙 숫자를 다룬 데다가 또 스토리텔링을 다루던 곳이어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똑똑하게 자동화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사람한테는 뭐가 좋냐 사람이 대체되는 게 위험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10시간 중에 9시간이 일종의 약간 반복적인 지적 활동을 하고 있었다면 사실 그 나머지 1시간으로 운영을 한다는 게 굉장히 항상 시간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퀄리티 있는 고민의 의사결정에 5시간, 7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해낼 수 있는 투자 의사결정의 질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펀드 매니저들이 사실 이거 좀 약간 삐딱하게 보면 대체 안 돼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우리가 5배, 10배의 더 퀄리티를 더 높일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한다면 아주 빠르게 이런 기술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람이 위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기회다. 또 기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 활용을 하느냐가 맞아요. 이제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챗GPT 유료를 결정했다고 잘하셨습니다. 초반에 빠르게 유료 결제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네네. 아니 근데 사실 이제 뭐
보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지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대표님께서는 아웃스탠딩과 2022년 4월에 인터뷰를 하신 바 있습니다. 저희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어요. 굉장히 명인터뷰니까 찾아보시면 나오고요. 제가 썼습니다. 네, 맞아요. 본인이 말한 명구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좋은 인터뷰고요. 네. 두물머리가 그때 말씀하셨던 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개개인의 투자 성향에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는 다이렉트 인덱싱에 정말 많은 개발을 하셨다고 굉장히 저도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다이렉트 인덱싱과 챗 GPT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한 가지 미리 말씀을 드리면 네. 챗GPT 이전과 이후는 그 챗GPT의 디스럽션이 너무너무 강해서요. 챗GPT를 경험하기 이전에 했던 모든 이제 비즈니스 가설과 어떤 기술적 가설은 다 사실상 다 뒤집어져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해요. 근데 그 전에 갖고 있었던 롱텀 플랜들이 장기적인 계획들이 그 당시에 했던 얘기들이 지금 다 약간 우스워진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전 산업이 다 그럴 거예요. 심지어 AI 산업도 다 그럴 것 같아요. 되게 핵심 기술들을 개발해 놨지만 현재 GPT가 나오고 바드랑 경쟁 구도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공개되면서 기초 기술을 닦는 게 맞는가?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불리는 그 거대 언어 모델 쪽은 완전히 몇 개의 회사와 몇 개 프로덕트로 세계가 평정되어 버렸고요. 그 인근에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할 정도로 한쪽 기술이 완성이 되어 버렸고 세상이 던져준 숙제는 이제 그 위에 뭐 기업을 위한 파인 튜닝을 어떻게 해서 특정한 산업 내에서 필요한 고객가 딱 필요한 것들을 요구 사항들을 줄줄이 연결해서 산업 특화를 시키는 거죠. 근데 이게 소위 이제 버티컬이라고 하잖아요. 한 버티컬을 딱 판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허리존탈 한 영역은 아마 GPT와 이제 거대 모델들이 하나씩 다 쳐들어가서 유저가 뭐 해서 5천만 명 이상 있는 영역들은 다 해결해 버릴 것 같고요. 아주 특화되어 있는 영역, 아주 고유의 데이터, 기업의 고유의 데이터들이 존재하고 그에 맞는 어떤 보안이라거나 맞춤을 해줘야 되는 영역들만 살아남게 될 것 같고 또 그런 특화시킬 수 있는 버티컬이 뭐 수천 개가 생겨나겠죠.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돌아가서 얘기를 했는데요. 다이렉트 인덱싱이라는 건 사실 그 금융 버티컬에서 퀀트를 잘 활용하는 하나의 굉장히 유망한 방법론이었습니다. 고객의 얘기를 듣고 그 고객한테 작년 기준이라면 그 당시에 있던 AI 기술, 뭐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서 이 고객은 뭐 MBTI 중에 예컨대 이런 류이고 이런 상황, 이런 시점에 맞도록 이런 포트를 짜서 나중에 이렇게 관리해드려야 돼 같은 것들을 일종의 룰 베이스나 약간의 그 머신러닝을 섞은 형태로 제공해주고 최적화를 한다면 맞춤화 최적화를 동시에 해줘서 이 사람한테 맞되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솔루션을 계속 주면서 전체 자동을 하고 데이터를 쌓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고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플랫폼이라고 생각했는데요. AI가 나온 이후에 GPT가 나온 이후에 또 완전히 새로운 화두가 생긴 거죠. 이 기술을 사용하면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가? 그 고객의 맞춤화하는 것을 굳이 미리 다 정해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객과 대화를 더 나눠서 그 고객에 맞도록 그냥 자연어만으로 이 모든 다이렉트 인덱싱을 다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크게 놓고 보면 GPT 자체가 일종의 UI 고객과 대화하는 자연어로 대화할 수 있는 어떤 창구 역할을 할 것 같고요. 저희 같이 뒤에 데이터와 기술을 쌓아둔 것들이 GPT와 맞물려서 엄청난 그래서 PPT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GPT가 있으면은 저희는 PPT 역할을 하고 GPT는 그걸 다뤄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설명을 너무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챗 GPT가 처음 나왔을 때 네. 대표님은 좀 당황스럽기도 하시면서 또 한번 뭔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두물머리의 세상이 온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떠셨어요? 두물머리의 세계라기보다는요. 그 저희 기업이 이 기회 내에서 살아남는 건 또 다른 문제이고요. 개개인들도 다 겪고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했던 거는 되게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던 주요 기초 기술이 풀리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하겠구나. 아주 작은 영역에서부터 아주 큰 데까지 다 변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는 여기 어떻게 맞춰 나가야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로보어드바이저라는 것도 부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많은 분들이 많은 기대를 하셨지만 사실 GPT가 다 대체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위협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 금융산업 전체 모든 투자 상품이 다 로보 어드바이저화 되는 거니까 앞서 나간다거나 우리 어떤 강점을 잘 살린다면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거에 연결해서 좀 여쭤보자면 두물머리가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였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네. 뭐 가령 지우지 마시고. 네. 예. 안 지우겠습니다. 1세대 로보 어드바이저 기업이었다가 네. 이제 네. 말씀하신 대로 다이렉트 인덱싱 기술을 개발하셨고 그다음에 챗 GPT까지 빠르게 흡수하면서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이셨는데 뭐 다른 로보 어드바이저 기업들의 근황을 살펴보면 네. 사실 뭐 소점 투자, 퇴직연금 같은 뭐 기존 서비스를 조금 발전시키는 거 이외에는 사실 커다란 변화가 보이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좀 어쨌든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기민하게 움직이실 수가 있었는지 망설여지진 않으셨는지. 네. 회사마다 그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각자 회사가 저는 굉장히 다른 회사라고 생각해요. 같은 산업인지도 사실 모르겠고, 그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게 AI가 자문을 해주면 그게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단어인 거잖아요. 사실상 지금 GPT가 뭐 몇만 개의 주제에 대해서, 뭐 건강에 대해서, 특정 질병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그냥 뭐 생체적인 거에서부터 많은 영역에서 AI가 자문을 해주고 있잖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면에서 그 모두가 다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투자 영역에서는 뭐 연금 쪽을 AI로 해줘, LLM으로 해줘야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투기 혹은 뭐 기술적 분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선물 옵션일 수도 있고, 모든 영역으로 다 AI가 LLM이 어떤 특화된 전문성을 가지고 들어갈 텐데요. 기존 저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로보 어드바이저들이 이 LLM을 접목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르다 실패했던 회사들도 있죠. 비용을 많이 들이고 실패했던 회사들도 있지만 결국 굉장히 앞서 나가거나 접목하는데 좀 느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방법들을 사용했었는데 크게 이제 성공한 모델이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없었던 것 같아요. 일본의 뭐 웰스나비 이런 데가 오히려 상장도 하고 약간 좋은 사례였다고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는 진짜 이제부터 좀 시작하는 산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결국 그 문제를 풀고 싶었던 것 같아요.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옛날 책이지만 저도 되게 어릴 때 그 젊을 때 읽었던 책이지만 거기서 던진 화두가 그 노동이 종말하는 시대가 오면 개인으로서 어떻게 할 것이고 사회로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잖아요. 그 실제로 굉장히 AI 때문에 특히 최근에 GPT 때문에 훨씬 중요한 화두가 됐잖아요. 네, 직업을 잃을까봐 그쵸. 약간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죠. 그래 수명은 또 길어지니까 직업의 의미는 점점 굉장히 그 예전 같지 않고 200년 전 직업이랑 굉장히 다른 류의 직업들이 이뤄지고 있고, 그러면 그걸 관에서 해결해 줘야 될 일이지만 사실 민 쪽에서는 결국 금융이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자산으로 이 기나긴 삶에서 노동을 대체하거나 노동을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문제를 채널에서 사업적으로 풀지 못하더라도 결국은 저희가 풀어야 될 문제는, 정말 풀고 싶은 혹은 기여하고 싶은 문제는 이쪽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들이 들어왔을 때 점점 그 문제를 푸는데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서 좀 더 빨리 움직이게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너무 길게 아니요. 기밀 저는 듣다 보니까 네. 근데 저는 이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기존에 어쨌든 쌓아뒀던 거를 조금 약간 포기하고 이렇게 원래 피봇할 때마다 네. 그 리스크를 감수를 해야 하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거는 없으셨나요? 다이렉트 인덱싱 기술에 그때 인터뷰 당시 네. 때만 해도 80억 원 가량을 또 투입하신 상황이었고, 네. 그때 네. 이후에도 많이 투입을 하셨을 거라 추정이 되는데, 물론 이제 결과론적으로 네네. 보면 그 모든 과정들이 다 도움이 된다는 건 알지만 어쨌든 그 결정하는 순간에는 사실 망설여질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렇게 경로를 수정하는데 그런 두려움은 없으신가요? 일단 제가 트레이더 출신이어서 잘 안 되는 걸 손절한다거나 이런 거에 굉장히 부담이 없는 것 같고요. 빠른 손절을 실제로 변화를 하는 기준은 트랙 레코드를 보고 과거를 보고 변화하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성공한 캐시카우가 있으면 그걸 변화시키거나 포기하는 게 정말 큰 두려움이지,
아직 시행착오 중이면 아직 이게 되게 잘 돼 있는 케이스다라고 만족할 수 없으면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자꾸 움직여 나가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움직여야 많은 시행착오를 최대한 빠르게 해나가야 정말 소위 이제 핏이 딱 맞는 그리고 이 시점에 핏이 맞는 그죠? 2020년의 핏이 아니라 2023년, 2024년의 핏이 맞는 채널과 프로덕트과 뭐 비즈니스 모델과 이 마켓이 딱 이게 찰칵하고 맞아 들어간 걸 찾아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더 빨리 움직여야 되는 것 같아요. 항상. 또 한편으로는 다이렉트 인덱싱 기술과 네. 또 지금의 챗GPT가 네. 그렇게 뭐 완전히 상반되는 게 아니었기 맞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또 네. 두물머리에게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지 맞습니다.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좋습니다. 네. 그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정말 사람들의 생활을 너무도 네. 많은 걸 변화하게 하고 또 여러 상상을 하게 하는데 네. 투자 시장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이 상상의 깊이가 이제 가늠이 안 가는데 어느 정도까지 변화가 될지 좀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투자 시장이라면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죠?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냥 저는 소액 투자자, 개인 투자자니까 네. 개인이 뭔가 투자를 할 때 이 인공지능 기술을 어디까지 활용을 할 수 있을까를 상상한다면 어디까지 우리 모두가 할수 대부분 있을까? 소액 투자자니까요. 네, 대표님 대표님 빼고 네. 그렇지 않을까? 간단하게 보면요, 네네. 이 금융에서 또 저희가 풀고 싶은 문제를 아주 간단한 공식으로 해본다면 금융이 되게 이해하기 복잡한 그 영역이잖아요. 되게 추상적인 개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학습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 학습 비용, 탐색 비용이 굉장히 큰 마찰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네네. 저희한테 KPI가 있다면, 저희 산업에 KPI가 있다면 이 마찰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탐색 비용을 얼마나 더 쉽게 낮춰줄 것이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책을 쓰면 한 사람한테 탐색 비용을 확 낮춰줄 수 있지만 또 책이 10,000권 있으면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아주 그 기하급수적으로 이 탐색 비용을 낮춰주기는 힘들었단 말이죠. 네. 이런 방송들이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한편으로 방송을 뭐 몇 시간 봐야 되냐, 1,000시간 봐야 되냐, 10,000시간 봐야 되냐 그러면은 역시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이 시간을 바꿔주기 힘들었는데 그럼 AI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나한테 맞는 질문을 던져서 학습을 굉장히 가속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과외 선생님 옆에 있듯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셔도 그 댓글에 저는 이런 케이스인데 거의 똑같은 케이스인데 저는 좀 다른가요? 저도 똑같나요? 이런 질문들이 막 달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상황이 약간 요 핀트가 하나 다른데 나한테 여전히 맞느냐를 책을 보고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선생님 직접 알려준 게 훨씬 쉽잖아요. 네. AI가 이런 부분에서 학습 비용을 낮춰주는 데서 첫 번째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굳이 학습이 필요 없을 때, 자동으로 맡기고 싶을 때 그런 그 펀드 매니저가 그분의 얘기를 듣고 어떤 맞춤화를 해주기까지 또 시간을 굉장히 줄여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일종의 교육 효과를 기하급수적인 교육 효과를 내서 모든 사람들이 투자해서 실수할 수 있는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이는데 엄청난 기여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노동이 종말인 시대가 왔을 때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훨씬 많은 사람들이 좀 해피하게 살 수 있도록 도울 거라 저는 뭐 100% 믿고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따로 또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공부할 게 왜 드네요. 이렇게 많은지. 네.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서두에 그 챗GPT 이렇게 접목한 인공지능 투자로 이제 해외 진출 지금도 이미 해외 여러 나라들과 좀 교류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논의도 하고 계시고 어느 지점까지 좀 얘기가 됐고 또 이후에는 뭐 제가 알기로는 약간 데모 버전 느낌이었는데 네. 실제로 정말로 상용화되는 서비스로 만드는 시점은 언제일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되게 초창기인 것 같아요. 물론 오늘 저녁에도 제가 그 싱가포르에 가서 내일 그 계약을 맺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뭐 본격화되고 있는 것들이 존재하지만요. 크게 봤을 때는 그런 건들을 계속 늘려가면서 이제 정말 고객 이 엔드 유저가 이 밸류를 느낄 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것들을 계속 검증해 나가면서 점점 이 계약들을 늘려가고 해외 진출을 가속화해야겠죠. 뭐 전체 계획에서
지금 5% 10%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그럼 오늘 저녁에 바로 싱가포르로 가시는 건가요? 네네. 와, 굉장히 바쁘신 중에 아스쇼에 나와주셨다. 여의도에서 싱가포르까지. 좋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해주시죠. 네. 그 대표님이 또 워낙 유명 인사이시기도 하시고 팬분들도 많으시고 네. 또 증권 주식 투자 전문가로 워낙 유명하지 않으십니까? 또 개인적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지 올해 성과가 좀 어떠셨는지 곧 연말이기도 하고요. 사심을 담아봤어요 질문에. 올해 국내 투자자들은 많이 힘드셨을 수 있지만 어쨌든 워낙 낮게 시작해서 올해만 잘라놓고 보면 또 다들 나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나빴는데요라고 네. 이 나빴을 수도 댓글로 있죠. 달릴 수도 나빴을 수도 있죠. 있는데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올해 기준, 특히 작년에 저희가 되게 잘 막아서 올해 뭐 해피한 수익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다만 늘 가장 큰 후회는 이 투자를 잘못한 것보다 안 한 투자 있잖아요. 살 걸. 오미션이라고 하죠. 근데 특히 오를 줄 몰랐는데 놓친 거는 상관이 전혀 없지만요. 그런 건 수없이 놓쳐도 상관없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저 개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하는 업계에서 타이밍과 어떤 밸류에이션을 잘하는 것들을 놓친 게 매년 가장 반성하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AI 그렇겠네요. 되게 재평가 받는데 그 수급 불균형과 AI가 오는 시대를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거 치고 그만큼 집중 투자 못하는 거는 조금 반성이 되는 분야이고요. 그러니까 뭐 다른 분들한테는 AI 관심 없으시던 분들한테는 저 테마를 놓쳤다라는 건 저는 별로 후회할 필요 없는 거인 것 같아요. 자기가 전문가인 영역이 아니라면 저희는 그게 저희가 전문 영역이었는데 물론 저희 회사 내에서 이 자원 배분 굉장히 잘 한 셈이지만 개인 돈도 저도 이제 거기서 덕분에 많은 영향을 받겠지만 더 했어야 되지 않나? AI. 약간 씁쓸하신 것 같은데 빠르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대표님 오시니까 대표님의 주옥 같은 글을 10개 정도 읽고 왔는데 투자자들의 마음가짐과 멘탈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명문을 많이 남기셨더라고요. 좋은 글들이 많죠. 이 방송 네네. 보신 분들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우리 아스쇼 구독자들을 위하여 사실 투자해서 되게 좋은 성과 많이 내고 싶어하는 게 당연한 사람의 마음인데 그래도 어쨌든 이제 우리는 모두가 투자를 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고 또 투자를 하다 말다가 아니라 그냥 계속 가져가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럼 이게 장기전이니까 마음가짐이 진짜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제 본격 스님 좀 말씀이 사실 제가 듣고 싶은 얘기를 네. 질문지에 담아봤는데요. 새겨 듣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정말 금원처럼 새기고 알겠습니다.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요? 좀 얘기를 해주시면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경건하게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네, 경건하게 지금 사실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한데 마음가짐이라는 표현이 맞지만 워런 버핏은 이제 템퍼런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마음가짐이 맞죠. 근데 성향에 가까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스테이트가 되어 있는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약간 중용이죠. 중용이라는 단어 써도 되나? 중용이죠. 좋은 아, 단어네요. 왜 네. 어때요? 중용이죠. 그렇죠, 중용. 마음이 너무 급하면 마음이 급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고 너무 느긋하니까 안 하게 되는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중도 모든 일들이 그렇잖아요. 당장 해야지 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느낌이지만 완전히 패닉 상태는 아닌 상태로 열심히 할 수 있는 좋은 바이브라는 게 항상 있잖아요. 그 생산적인 수준에서. 그래서 많은 분들은 너무 차가워서 지금 투자 공부해서 되겠어 하면서 전혀 터치를 안 하고 그 투자가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 금리에 투자하는 것이 뭐 어떤 자기 스스로에게 투자하는 것이든 뭐 되겠어 하면서 전혀 행동을 안 하시는 도파민이 전혀 없으신 분도 문제이지만 너무 이제 급박하게 시작한 김에 마이너스 성적 쫙 해서 그냥 방금 들은 책을 이렇게 5권 사둔 다음에 한 페이지를 읽다가 방송에서 나온 걸 딱 듣고 사시는 이렇게 급박하게 하면은 오래 버틸 수가 없잖아요. 뭐 극단적인 표현이었지만 중간 정도의 적당히 뜨거우면서도 적당히 안정적인 상태가 가장 이제 묘미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쓰린 말씀 같지만 이게 그 누구라도 어떤 일에서도 계속 왔다 갔다 부서집니다. 그게 이직이 됐건 아니면 뭐 자기 커리어가 됐건 뭐 집을 사네 마네 뭐 파네 뭐 모든 이슈에서 다 그런데
좀 침착할 수만 있으면 침착한 요령은 저는 길게 보는 거인 것 같아요. 내가 10년 계획을 하고 있으면 10년에 맞는 투자와 어떤 메커니즘들이 있을 거잖아요. 10년을 바라보면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침착해져서 혹은 뭐 명상을 하셔도 되고 찬물 샤워를 하셔도 되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차분해서 갑자기 오늘 아침에 어떤 일이 발생해서 어떤 얘기를 듣고 흥분해서 사거나 파는 그 약간 광란에 약간 술 취한 듯한 느낌에서 멀어지려고 했으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대표님은 그러면은 그런 상태가 아예 없으신가요? 이렇게 마음이 급하거나 빨리 사야 될 것 같은데. 저도 되게 많죠.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찬물 샤워 하시나요?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저도 아마 그런 게 되게 많아서 그 트레이더가 되고 그런 게 많아서 트레이더로 적응하는데 처음에 되게 고생을 많이 했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런 마음을 통제하려고 굉장히 도를 많이 닦게 되었고요. 그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으면 되게 어릴 때부터 크게 성공했겠지만 그걸 이제 가다듬는 도를 배운 거죠 스스로. 도 닦는 마음으로. 어떻게 뭐 개개인의 방법이 있겠죠. 뭐 108 체조를 한다든지 절체조 그런 108 그런 걸 한다든지 뭐 찬물 샤워를 하신다든지 아무튼 저마다의 방법으로 중용에 다다르도록 갑자기 종교 방송 같은데. 또 투자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제 전문적인 분리호를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맞습니다. 광고 방송이. 저 광고 방송 아니에요. 이거 작게,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에 그 목표가 무엇이셨는지 지금 어쨌든 10월 말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네. 이제 조금 슬슬 평가를 해도 좋을 것 같다. 점수를 내도 좋을 것 같다. 네. 예, 그래서 목표가 무엇이셨는지 뭐 자체적으로 점수 평가를 해본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점수는 항상 한 40에서 50을 안 될 것 너무 같은데. 겸손한데? 50점 만점 아니에요, 대표님. 100점 만점입니다. 20점이라고 하면 너무 패배주의처럼 들릴까봐 50점 정도. 스스로한테 되게 어려운 그 목표를 많이 세우는 편이고요. 그 되게 어려운 목표를 달성해야 되게 좋은 일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작년 말에 이제 GPT를 보고 그 사이에도 목표가 많이 바뀌었지만 저걸 어떻게든 내부 운용과 이제 사업 내에 녹여내야 되고 회사 전체의 포지션을 굉장히 잘 잡아서 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 불경기를 잘 버텨낼 수 있게 우리 고객들의 포지션이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잘 포지셔닝을 해주고 그런 것들이 목표였었는데요. 어느 정도는 이룬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항상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되게 약간 방송이 경건해지네. 네. 네, 질문 주시죠. 목표는 계속 원대한 목표를 세운다고 하셨으니까 이 목표에는 또 자금이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압류. 혹시 향후에 좀 추가 투자 유치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네네 있습니다. 그 조만간에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내년 목표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 같은데요. 내년에 이제 그 자금 유치 없이 매출 한 50억 정도 내는 것이 목표였는데 자금 유치를 통해서 몇 가지 다 설명드리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지만 이 LLM을 옆에서 바라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술적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재화 시켜두면은 비즈니스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법한 몇 개 요소를 갖추기 위해서 조금 더 빠르게 투자해서 들어가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한 가지 들었고요. 그래서 투자를 좀 레이즈를 해서 내년 매출을 한 120억에서 150억 사이로 내면서 해외 진출을 좀 하는 게 현재의 목표이고요. 그냥 수치적으로 보면요. 이제 목표 중에는 건강한 정신과 관계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한 목표이겠으나 회사로서는 그 성장을 딱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고 되게 중요한 어떤 선점적인 위치를 잡을 수 있는 포지션이어서 지금 그거를 약간 펀드레이징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대답 안 해주셔도 되는데 혹시 투자 유치 목표 금액 있으세요? 목표 금액이요. 지금 저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진 않고 50억 정도면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 투자사분들도 많이 보시기 때문에요. 네. 이거 보시면 연락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연결해서 아까 뭐 2024년 목표를 조금 얘기를 해주셨지만 한 번 더 약간 조금 정리를 해서 회사로서는
투자를 받아서 매출을 120억 이상 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매출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매출이랑 비즈니스가 굴러가야 되겠지만 저희가 초기에 기업들이 이 AI를 챗봇을 굉장히 빠르고 똑똑한 그 증권 특화되어 있는 챗봇들을 안착시키는데 현재로서는 오늘자로서는 저희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몇 달 후에는 이제 경쟁자들이 생기겠지만 초기에 많은 기업들한테 아주 빠르고 합리적인 가격에 그걸 활용할 수 있게 해드리고 그다음에 추가 기능들을 계속 얹어서 약간 락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게 선점 회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어서 그걸 얼마나 잘 해내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10년간 회사를 뭐 50배, 100배 그 이상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내년에 원대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여기 연결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사실 퍼스트 무버로서의 분명히 강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너무 잘 아시겠지만 다이렉트 인덱싱의 개념을 가장 먼저 말한 게 두물머리지만 네. 그러고 나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따라하고 막 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도 되게 고유한 위치로 퍼스트 무버로서 되게 빠르게 활동을 하시지만 또 그걸 보면서 이제 뒤따라오는 기업들도 네. 있을 거잖아요. 네. 이런 기업들을 이렇게 따돌릴 수 있는 경제적 해자랄지 아니면 우리만의 어떤 비결이랄지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경제적 해자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투자자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저희 스타트업, 저희 산업, 저희 내부의 경제적 해자가 제가 다른 투자자들한테 권할 만큼의 예를 들어서 세계 최고의 껌 회사라거나 뭐 스니커스 초코바라거나 코카콜라 같은 해자가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해자란 거는 10년, 20년간 누가 조 단위를 투입해도 건드릴 수 없어야 해자인 거여서 이거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산업이고 이 안에서 좋은 팀이 있어서 계속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끝없이 증명해 가야 되는 거여서 해자가 엄청나다고 주장하고 싶지만 그보다는 해자를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수싸움을 해야 되는 게 현실인 상황인 것 같고요. 한편 다른 회사들이 진입하기 힘들어하고 고민하게 되고 비용을 생각보다 많이 투자하고 특히 느려지게 만드는 요소는 여기서의 데이터 정제랑 데이터를 미리 만들어두는 분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해자에 가장 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세련된 기술을 빨리 쓰는 게 아니라 되게 그 진흙탕 영역이 약간 해자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데이터 쪽에서는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 데이터를 모아서 저걸 다 정제해서 전 세계 글로벌 데이터를 다 정제하고 내부에 생성되는 데이터 이 설계 아키텍처 전체를 만들기까지 너무나 자잘한 고생을 많이 할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다들 망설이는 것 같아요. 거기 들어가기 망설여지게. 그렇죠. 누군가 먼저 뛰어들어줬으면 하는 그렇죠. 그런 거군요. 네. 그것이 이제 두물머리의 현재로서는 다른 팀들이 당장 쫓아오는데 수개월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그걸 투자해놓고 되게 그 데이터에 진심이었었기 때문에 돈이 안 되던 시절부터 쌓아올린 노하우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다른 회사들이 돈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자산을 쌓지 않은 거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잘했던 선택일 수 있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도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 데이터 중심으로 바뀔 거다라는 막연한 비전 혹은 그 저희 눈에는 뚜렷이 보이는데 남들을 믿어주지 않고 실제로 돈이 안 됐던 그런 영역이었는데 그게 이렇게 딱 AI 시대가 오면서 어떻게 사내 데이터를 다루는 그 능력이 이렇게 중요해질 줄 저희는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싶지만 굉장히 갑자기 좋은 해자가 되어버린 거죠. 뭐 그렇게 주장하셔도 딱히 아무도 의심할 것 같진 않지만요. 네. 좋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제 챗GPT를 계속해서 활용을 하면 뭐 네. 투자 유치 계획도 있다고 하셨지만 네. 비용 문제가 발생을 네. 할 것 같은데 네. 이를 좀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비용 문제는 여기가 생태계의 워낙 초창기다 보니까 저희는 아직 크게 고민을 안 하고 있는데 실제로 내년 초반 중반 정도 되면 저희 내부에서 이제 오퍼레이션 이피션시 차원에서 그 운영 효율성 차원에서 굉장히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다행인 건 지금부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GPT 가격도 훨씬 더 낮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그 경쟁사들이 나면서 뭐 훨씬 더 큰 메모리 같은 거를 제공하려는 계획 같은 것들이 계속 쭉쭉 발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자는 너무 비싸서 이제 그 스몰 LLM이나 프라이빗 LLM으로 가야 된다고
믿기도 하는데요.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특히 보안 이슈가 들어왔을 때는 근데 지금 LLM을 기업들이 사용하는 건 사실 POC거든요. POC라는 거는 이제 기업 내에서 실험해 보는 거죠. 이걸 어디까지 활용해 볼 수 있는지. 그 관점에서는 지금 GPT를 활용하는 게 가장 빨리 많은 실험을 하고 이 가능성을 많이 이해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비용은 점점 떨어질 거고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저렴해지지 않더라도 저희가 설계를 통해서 비용을 계속 낮춰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 일단 지금 같은 블루오션이 아니라 이제 정말 운용 코스트 갖고 싸우는 날은 이미 점점 레드오션이 되어 네, 점점 그렇겠네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초원이 있고 푸른 초원에서 그냥 달려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좋은 비유고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인터뷰를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곧 연말이라 연말 특집용 질문을 하나 넣어놓았습니다. 네. 2024년 투자 시장에 대한 천영록 대표님의 예측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도 늘 하던 대로 투자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우문현답인가 봐요. 생각하고 여러분 돛 닦는 마음으로 중흥의 마음으로 하시던 대로 네. 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네. 그 마지막 질문만 앞두고 있는데 네. 미처 말씀 못 하셨거나 아니면 조금 더 추가하고 싶으시거나 뭐 강조하고 싶으시거나 있을까요? 제가 오픈 AI 홍보를 해드린 것 같지만 챗GPT가 우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챗GPT랑 이제 월 2만 원 정도의 유료로 사용하는 챗GPT GPT 4.0이 들어가 있는 챗GPT랑 퀄리티 차이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요. 특히 한글에서 그렇습니다. 영어는 이제 무료 버전도 워낙 유려하게 잘 썼었는데요. 한글은 약간 못 봐줄 수준으로 약간 틀린 것도 많고 좀 어색했었거든요. 그 무료 버전이요. 네. 근데 GPT-4가 올 초에 나왔잖아요. 그거를 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월 2만 원 정도를 내고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라고 그 안에 플러그인들도 많지만 참고로 그런 이제 데이터가 있어요. 그 음성 인식이나 뭐 그림 인식 같은 게 AI가 나오고 나서 사람 수준을 쫓아오는데 뭐 20년씩 정도 걸렸는데 언어를 생성해내는 거는 불과 챗GPT 4가 나오기까지 한 1, 2년 사이에 AI가 시작하자마자 사람을 월등히 초월했다는 평을 듣고 있는 정도이고 아마 투자도 아직 그렇진 않지만 투자의 영역도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개인 커리어에 있어서도 챗GPT랑 함께 하면 하루에 서너 시간이 걸리던 일들을 분명히 10분, 5분 정도로 이제 줄여나갈 수 있는 기회들이 분명히 보일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 저희 회사에서는 챗GPT가 원래 대리로 지대리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지대리. 내부에서 계속 승진해서 지상무라고 대리에서 너무 초고속사 네, 지이사 이러다 지상무까지 와서 내부에서 오. 임원들 간에 어떤 고민이 딱 생기면 이거 브레인스토밍 해보자.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까? 초안 좀 누가 만들어 볼래? 그러면은 그래서 누군가가 그 얘기하는 중에 지상무님이 지상무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면 딱 하는데 너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안들을 누가 저희 최고 인력 한 명이 가서 1시간 만에 이렇게 초안을 써오면은 박수 칠 정도의 수준을 회의 중에 답을 해주니까요. 와 이거는 그냥 아끼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고 이게 브레인스토밍 혹은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틀리게 생각했을 반론을 10가지 제시해봐. 그리고 뭐 한 10초 만에 그 가능한 반론들을 살펴볼 수 있으면은 엄청나게 그 생산적인 회의가 되는 거잖아요. 장난 아닙니다. 꼭 써보시고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씀드렸지만 GPT가 갑자기 가격을 확 높여서 돈이 없는 사람 못 쓰게 만약 만들고 나도 나한테로 어마어마한 돈을 내야 된다라면 얼마까지 나는 낼까 한 달에. 그럼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는 지금 똑같은 기능 영원히 업데이트 되지 않더라도 한 200만 원 정도는 월 200만 원까지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지금 2만 원 지금 내고 2만 계시니까 원에 저는 198만 원을 아끼고 계시고 아끼고 있는 거죠. 잘못된 비즈니스 모델인 거죠. 그 챗GPT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지금 저렴할 때 남들보다 앞서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되게 많은 영감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방송 번역해서 누가 샘 알트먼한테 보내주면 오픈 참 AI에서 좋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예, 방송이네요. 저도 앞서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 네, 챗GPT 유료 버전을 사보았는데요. 제가 사용을 한 다음에 후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정말 바쁘신 중에도 오늘 저녁에 싱가포르 출국을 하셔야 함에도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저희 천정국 대표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아, 저희는 너무 아쉽지만 이제는 방송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아스쇼는요. 산업의 최전선에서 지금 가장 핫하고 새롭고 혁명적인 이야기들을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